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11일, 오늘 목요일,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1, 네.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기억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들은, 생각보다 좀 기대는 좀 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나마 괜찮게 발표되다 보니까 기대를 좀 했는데, 종목들과 시장 분위기는 일단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차익 욕구도 있으면서 제가 오늘 미국 시장에 느꼈던 거는 종목의 변화가 뭐 난리 났더라고요. 뭐 그 쭉 올랐다가 확 빠진 것도 있고 그냥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와, 요 동영들 보게 되면 요 봉들 있죠? 봉들이 거의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는 쭉 달리고 아닌 거는 쫙 빠지고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보게 되면 시작해서 강하게 들어왔던 쪽들은 거의 다 반도체 관련된 쪽들 또 에너지 관련된 쪽들 이런 쪽들 크고요. 블룸 에너지는 뭐 그냥 달려버리네요. 그런 모습들이고 에너지 관련된 쪽들의 강한 모습들 외에는 오라클은 뭐 당연히 오라클도 시작하고 좀 오버했다 싶었는데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서 훅 달리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또 소프트웨어 쪽들은 그걸 또 못 따라가요. 그런 쪽에서 어떤 좀 차익 매물이 좀 크고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단한 아주 혼잡계로 끝난 미국 증시인 것 같아서 보면서 같은 종목을 몇 개 갖고 있어도 어떤 건 급등, 어떤 건 급락하다 보니까 합치게 되면은 거의 똔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쪽 종목에 몰아가게 되면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반대로는 그게 아닌 쪽에 들어가 있다. 미국 증시의 종목들도 그렇게 썩 재미가 없을걸요. 아주 특이한 변화가 나오고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우, 그리고 나스닥 모두 다 돌파를 시도하는데 음봉이에요. 좀 그렇죠. 나스닥도 지금 22,000에서 살짝 음봉. 22,000이 꿈의 지수대였는데 올해 4월달 약 한 5개월 전에는 15,000원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조정받아서 이게 7,000이 올랐습니다. 대단해요. 미국 증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P 500은 올랐지만 조금 또 음봉 이런 패턴. 아직 지지는 잘 하고 있는데 그 지지권 따라서 가지만 추세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또 매도 압박도 좀 크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아시아 증시까지 쭉 볼까요? 일본은 다시 계속 또 전고점 때 44,000대 막 시도하는 모습들이고 중국은 아직 고민 중이고 대만이 요즘 강하죠. 여기서 보면 요거 많이 보신 게 한국도 그러지 않나요? 한국 코스닥의 요 초기 모습들 눌렸을 때 돌파하고 쫙 가는 거 우리가 보여준 거 대만이 따라가고 있네 라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대만은 지금 나오는 수치가 한국을 다 뛰어넘습니다. 한국이 부러워하던 수치가 막 나오고 있고 근데 지수는 우리가 먼저 강한데 라는 쪽이지만 하지만 대만 수출과 올해 성장률 보게 되면 올해 성장률은 한국의 5배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마이너스 살짝 좀 키워지는 쪽인데 그래도 대만의 TSMC 잘 키운 나라가 이런 쪽으로 또 가네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매크로 쪽은 큰 변화 별로 없었습니다. 달러 약간 강보합, 금리는 계속 밀리고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는 내릴 것이다 라는 쪽들을 좀 반영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잘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4%를 깨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다 강한 모습들 지금 유동성이 늘어난다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유가도 1.7% 상승 금은 주춤, 은이 강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을 볼 때가 맞지 않느라는 얘기는 뭐 몇 차례 좀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야간 선물은 오늘도 0.3% 정도까지 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출발은 거칠 거 없다. 지난번 고점 3314 장중에 3317 찍고 3314로 마감됐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여기였습니다. 2021년 정확하게 그때 20년에서 21년 넘어가면서 그때 나왔던 지수대 3316이 최고가였고 그를 1포인트 경신하고 딱 있는 모습들인데 이거 만약에 그냥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쌍고가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고생을 많이 하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은 높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때 나 보통 코로나 때 주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식해서 야 갖고만 있으면 주식 계속 올라가서 그때 잔고가 내가 이때 1억을 했었다. 그러면 그때 거의 막 2억 가까이 됐던 잔고의 기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풍파를 다 견디고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원래 잘 챙길 거 챙기고 이때 다시 잘 사서 지금 1억이 그때 2억 같던 잔고가 지금은 1억으로 시작했던 게 원래 2억 5천 정도쯤 최소 이렇게 된 게 맞지 않겠느냐. 원래는 주식이 그런 거죠. 조정 잘 받고 다음으로 가게 되면 뭔 소리세요? 예, 지금 아직 1억으로 한 게 원본만 돼도 좋겠다라는 쪽들이 많죠. 1억으로 했던 거 지금 아직까지 7천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예, 지난번까지 보여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고점까지 왔는데 왜 뇌계좌는 그 신고가 못 올 것이겠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저희의 고민이고 예, 관건이죠. 원본 탈출만 하게 되면 주식 안 해.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1억 만약에 뭐 이번에 좀 어떻게 해서 다시 1억으로 돌아갔습니다. 50% 수익을 내서 돌아갔습니다. 와 잠깐만 내가 그 사이에 5년 동안 뭔 짓을 한 거야? 예. 잠은 10% 20%도 더 먹고 나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무리를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원본에서 딱 갔다가 또 다시 쭉 미끌어내려 가면은 네, 또 그렇겠죠. 원본 들어오면 일단 줄이세요. 예,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종목도 마찬가지고 계좌도 마찬가지지만 줄여놓고 그 다음에 또 빌려서 산 돈이나 아니면 또 마통에서 끌어온 돈이나 일단 약간 내 입장에서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정리하고 다시 예, 좀 이렇게 추스려서 자 다음을 보자 라고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지수가 정고점대로 왔는데 계좌가 신고가가 아닌 거에 대한 현상들을 보면서 조금 예,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진 않지만 그냥 감정이입돼서 좀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화이팅이고요. 그래서 내용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의 이쪽으로 몰아가고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AI 쪽들이 다들 투자하고 있고 AI 쪽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오픈 AI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투자를 막 하다 보니까 자체 추론칩 필요하다. 자체 칩 만들 게 브로드컴 컴온 100억 달러 쫙. 그리고 또 우리 열심히 다음 단계 또 GPT-4, GPT-5로 넘어가면서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더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우리 거 좀 챙겨 우리 거 쓸게요 라고 하는 지금 오라클 이런 쪽들도 그때 3천억 달러 이제 장기적으로 또 쓰겠다라고 클라우드 쪽으로 이용하겠다는 쪽들의 계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폭등.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된 기업이 AI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인프라를 늘리고 거기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고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뭘로 움직입니까? 전력이 세겠죠?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크고 전력기기 대한 크고 이런 과정들이겠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의 변화다. 한쪽들을 꼭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즉 AI 인프라 쪽과 관련된 쪽들이 내가 있느냐? 요게 없게 되면 앞으로 또 시장이 되기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AI 인프라는 당연히 국내에서도 있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도 메모리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메모리 쪽들 저장 장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AI도 학습하고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한쪽들. 그리고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습 시장이 이제 여전히 진행이 되는 가운데 다음 기업들은 추론으로 바라보고 있다. 추론 시장은 학습 시장의 얼마? 10배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걸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도 그렇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과정 쪽에서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강하게 좀 욕구가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거기서 주가들이 반응하고 있다. 한쪽에서 그게 핵심이고 그러면 인프라와 관련된 쪽들 반도체 그리고 또 직접적인 AI 서버단에 요즘 딥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전력 관련된 쪽들 에너지원 전력기기 전력설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이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대세다. 모르시겠으면 여기 들어가고 있는 ETF가 있어요. 네, AI 전력기기 AI 반도체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제가 말씀드렸던 요 ETF도 지금 흐름 보세요. 횡보했다가 하루 만에 막 7%씩 올라가요. ETF가 7% 막 5% 이상 올라간다. 이건 얼만큼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서 안 되겠으면 ETF도 보자. 종목 선정 어려우면 그런 거라도 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일단 생각보다 깜짝
약화된 모습들, 이걸 봐서, 만약에 이게 중국 지표였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 했어. 아이, 또, 마사지 들어갔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입니다. 또 미국도 지난번에 통계청장 해임에서, 좀 입맛에 맡기는 지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저희 음모론이고요. 그냥 음모론 빼고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예상치가 0.17% 상승해서 0.1% 하락. 이거는 가다가 방향을 거의 방향을 좀 급선회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드래프트라고 아시죠? 그 운전할 때 보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딱 걸고 이렇게 쫙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이것까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금년 PPI는 이제 예상을 좀 부합했는데 지금 식품 에너지 쪽들이 급락하면서 나온 현상이었다, 그런 쪽인데, 상대적으로 자동차, 트럭, 타이어, 전기차, 아니 전자기기 이런 쪽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쪽들이 많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 영향 때문에 상승률이 높다는 쪽들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관세 영향은 있다라는 쪽들인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서비스 물가에도 높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들이 눈에 띄는 쪽이죠. 그러면 일단 헬스케어 쪽과 서비스 쪽까지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CPI 쪽에서는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쪽이고, 결국에는 PC 쪽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걸 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건 괜찮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일단 지금 관세와 함께 물가 상승의 부담들을 흡수를 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흡수를 하고 있는데, 흡수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익률이 줄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의 하반기 이익 전망 EPS는 내려가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S&P 500이나 나머지 기업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관세 인하로 인해서 상고 하저 쪽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EPS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근데 이번에 나왔던 최근의 걸 보게 되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높아진다라는 쪽들인데, 요 발표를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흡수해서 영업이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흡수한 거를 요걸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줄 텐데 그게 아직까지 이익 추정치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거 됐고 그냥 금리나 이걸로 또 이렇게 되면은 봐봐, 물가 안 오르는데 고용 떨어져. 그러면 연준이 금리 강하게 내리겠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채워지게 되면 시장은 일단 유동성 기대감으로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간격은 좀 벌어지고 있다. 요거는 결국에는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 다시 약간 시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겠죠. 경기가 기업 쪽으로도,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흡수하게 되면 노동시장 더 안 좋아지겠죠.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가 더, 우리 기업은 이번에 관세로 인해서 가격은 못 올리고 정부가 이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은 못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라도 잘라야지. 그리고 차라리 그냥 AI로 대체, 아니면 뭐 조금 더 지나가다가 로봇으로 대체, 산업 자동화로 대체,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기업들은 약간 또 살아날 수 있는데 결국 또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일단 소비 쪽으로 위축이 되는 꼴이 나오겠죠. 내가 잘렸는데 이제 쓸 것도 없고 소비가 확 위축되는 거죠. 실업 쪽은 실업급여는 막 늘어나고, 그럼 정부 재정 쪽은 가중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해석하게 되면 또 안 좋은 쪽으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안해서 연준이 역시나 금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쪽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기까지 건드릴 수 있는 요인들을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혹시나 좋을 때는 몰라요. 잘 버틸 때 모르는데, 약간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는 이런 스토리가 또 갖다 붙이면서 또 막 와르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염두를 하고 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요. 오라클은 잘못 팔았네요. 네. 보초명 남기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다 정리했더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뭐
나 더 갖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이제 그래서 예,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뭐 다시 기회 나오겠죠 뭐. 브로드컴도 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브로드컴 볼까요? 예, 이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브로드컴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이제 타이밍을 보려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거죠. 거의 하고 쭉 물렸다가 이렇게 했는데 갭을 좀 하고 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에어클래스에 예, 다 예, 저희 관심 종목 지금 집중해야 될 종목 적으로 브로드컴 오라클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 있고 저도 매매하니까요. 예, 근데 일단 이런 데 좀 털렸으니까 이제 조금 좀 이거 저거 언제 다시 사나 이런 생각이죠. 예, 다시 기회 되면 사야죠. 그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예, 그리고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돼 있죠.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거기다가 또 AMD 엔비디아가 더 강한 모습 들어갔고 이런 쪽에서 브로드컴까지 이게 경쟁이 아니라 일단 보게 되면 또 다 같이 올라갈 때는 파이가 커지는구나 라는 쪽으로 들어가네요. 특이한 것 같습니다. TS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와 8월 매출이 전년 대비 34% 그러니까 지난 7월 때도 그렇지만 한 20-30%대가 유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작년보다도 레벨업된 실적들을 올해도 보여주고 있구나. 이게 좀 전월 대비 4%도 놀라운 수치 같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예, 마이크론 ARM을 봤었어요. 이거 ARM 요거 퀄컴까지 ARM 차트가 좋아서 저거 들어가야지 하다가 어제 깜빡하다 잠들어가지고 예 잠들었더니 예 그렇더라고요. 퀄컴도 준비하고 이제 오늘 약간 좀 모바일 쪽이라고 하게 되면 ARM 이거 어제 예 이거 딱 장기 평선 여기를 딱 지지를 2번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음 저항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준비하고 있어 나 이제 조만간 뛸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왜 자면서 잊어버렸냐고요. 아이고 속상해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요즘 반도체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쪽들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보고요. 또 종목적으로 갔을 때 나머지는 반도체 쪽을 뭐 집중했다 라는 쪽들인데 그 밖에 뭐 자동차용 반도체 전장용 반도체 이런 쪽들은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 쪽은 좀 더 에너지원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유스케일, 오클로 다 좀 약합니다. 반대로 전력기기, 전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회사 지보노바, 예, 브라보, 예, 쭉쭉 가고 있네요. 저희 핵심 종목이고요. 이것도요. 예, 그쪽에서 나머지 아리스타, 뭐 델 이런 쪽들 다 같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약간 시장에서 분위기는 예, 역시나 전력 설비 관련 쪽들도 체크해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다들 그쪽에 대해서는 역시나 오늘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시놉시스라는 회사 뭐 시작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까 ARM을 보면서 비슷한 쪽의 내용들로 해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라클 쪽으로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급하게 나왔고 거기다 또 뭐 중국인의 프로젝트 취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또 안 되는 것들은 또 이렇게 급하게 밀리는구나 이런 쪽들도 눈에 띕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원래는 이 자리 쪽에서는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되는 것만 시장에서 챙기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테슬라 2차전지 쪽들도 먼저 강보권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애플 추가로 타격받죠. 애플 별로 안 좋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17 원래 이게 이때부터 AI 에이전트 이쪽을 좀 강화시키겠다라고 애플의 전략들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안 되면은 얘기가 없어요. 잘 안 되면은 조용합니다. 뭐 이거 전문가예요? 예. 종목 추천해놓고 이제 빠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처럼 예. AI 에이전트도 지금 우리 탑재하는 것 쪽으로 얘기했다가 AI 쪽들이 별 얘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번에 모형 보셨습니까? 아이폰 17이 그동안 이렇게 기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던 게 이게 툭 튀어나오고 또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외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뭐야 이거? 그런데 이게 슬림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또 조건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한 번 써봤어요. 한 번 써보고 잠깐 쓰다가 나랑 안 맞는데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좀 제 손이 크지도 않은 편인데 이게 좀 터치가 좀 너무 이렇게 오물조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예. 한번 써볼까요, 다시? 네, 그때, 언제 폴더블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 쪽도 그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약해지는 모습들이죠. 이런 변화가 나와서 좀 그렇다. 그런 쪽이고, 오히려 또, 나머지 쪽들은 또 광고 관련된 쪽에서 생각보다 좀 주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쪽들은 좀 약했습니다. 뭐 트레이드 데스크, 메타 이런 쪽들은 또 약간 오라클로 쏠리는 눈 때문에 좀 약한 모습들이네요. 예, 그런 것 같고 어제 자리 괜찮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던 건 팔란티어 다시 지지받고 쭉 올라가기 시작하네요.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은 양자 우주 뭐 로봇 비트코인 뭐 이런 쪽들은 좀 별 재미가 없습니다. 다들 좀 주춤했습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저기 있으니까 다 그쪽을 바라보는 거죠. 미국도 쏠림이 심하네요. 예, 그래서 한국장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중국 기업들도 위축이 돼 있습니다. 니오는 뭐 급락했네요. 그래서 증자 소식인데요. 중국 기업들 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런 시장으로 해서 전고점 때 팍 넘기고 기대감은 높아서 와 이제 시작이야. 거래 보세요. 이거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나오고 어제 외국인 기관 외국인 1조 5천억 기관 1조 매수하다 보니까 2조 5천억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대로는 개인들은 2조 5천억을 팔아버리는 현상.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대놨는데 나간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해서 막 팔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강할 때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니까 다 털렸네. 그거는 또 항상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또 잠깐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개인이 또 잘한 거죠. 이게 누가 잘했다 나쁘다 이런 건 또 뭐 옛날 얘기 아닙니까? 개인들이 매도하니까 주가가 더 간다.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이쪽들은 이제 실탄을 또 장악한 거 아닙니까? 이 실탄 가지고 뭐 할까요? 미국도 갈 거고 거기다가 또 밀리게 되면 다시 살 또 근거도 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또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갖고 있었다가 신고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줄였어요.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 계속 그게 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 습성상 많이 올랐으니까 안 가겠죠. 다른 쪽에 또 매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걸 보강해주는 역할로 들어오겠죠.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환매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고 그럼 이걸 통해서 한동안 기다렸는데 이것이 됐고 좀 짧은 걸로 들어가 볼까? 그러면 오히려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가 또 확산되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한 흐름들이 나오겠죠. 물론 개인들이 반도체 묵직하게 갖고 있다가 이걸 판 사람들이 코스닥 종목으로 가겠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섹터 쪽으로는 바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잠깐만, 알테오젠이 아직 신고가 못 갔네?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섹터 다변, 이렇게 개인들이 한번 크게 팔게 되면 섹터 다변에도 나오더라고요. 섹터에 대한 변화가.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요 얘기. 그래서 오늘째 우리 장중에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한번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취임 100일 기념 주식 양도세 기준을 50억대로 가닥을 잡고 또 하나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어제처럼 한 방향으로 쭉 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작해서 만약에 쭉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조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10시쯤에 또 발표가 되면서 나온다 그러면 한국 증시 가장 큰 특성, 이벤트에 먼저 반응하고 얘기가 확인됐다 그러면 셀 운이 나올 수도 있다. 염두를 하고, 그러면 혹시나 얘기할 때 주가는 먼저 쭉 달리다가 또 출렁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옷장을 마감을 보고 옷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장초반은 좀 보고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 주식 다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더 여기서 뭘 더 사느냐 마느냐 그렇게보다는 일단 현금 없으시면 조금 좀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변동성이 좀 커질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대통령께서 코스닥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셨네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쪽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딴 거 없어요. 코스닥 시장은 들어오긴 쉬운데 왜 진입은 쉬운데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진 회사가 나와 퇴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혹시나 물려서 뭐 무슨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면서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안 되는 회사의 타이밍도 잘못 맞추고 내가 투기적인 매매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안 되는 회사 갖고 지금까지 버틴 거니까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안전 종목들 떨궈내야 됩니다.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뭐 2,000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4분의 1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회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그리고 다음 새롭고 좋은 회사가 다시 들어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저는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는 퇴출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나왔던 얘기죠. 국민 상생펀드였나? 정책펀드. 그래서 정책펀드 150조 이거를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조는 투자하고 대출은 50조, 그리고 또 11개 분야의 핵심 산업 집중, 이건 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절반 되고 75조는 이제 금융기관, 그런 표현을 썼었죠. 아니 금융기관이 무슨 이자 돌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투자를 해야지, 너희 나머지 75조 가까이는 너희가 출연해라. 물론 은행이 아니고요, 다 여기서 각기 또 투자기관부터 쫙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너희도 한번 출연해라. 한쪽에서 절반 정부, 절반 민간, 이런 쪽으로 운영이 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데,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어디 들어가나?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요거죠.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이런 쪽들은 살짝 얘기는 했었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금액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안쪽으로 보게 되면 AI가 가장 많습니다. 돈 많은 것 쪽 AI 30조. 이번 정부는 AI 진심이다.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 계속 체크하는 거 맞습니다. AI가 또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 반도체가 20조. 그럼 다음은 AI가 크기 위해서 인프라 쪽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쪽도 20조. 거기다 모빌리티. 이거는 모빌리티랑 전기차, 2차전지랑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걸 만약에 합친다 그러면은 23조예요. 요거 두 개 합치게 되면은 반도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근데 물론 자동차가 전기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모빌리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빌리티는 입장은 전기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쪽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광범위하게 이쪽도 같이 투자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구나. 이쪽들이고, 다음은 바이오 백신. 이것도 무시 못하겠죠. 그리고 의외로 미디어 콘텐츠가 5조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산업의 경중 아니면 산업의 단계별 흐름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방산 쪽은 3조. 항공우주 방산이 생각보다 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뭐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쭉 가다가 이제 원자력도 있고 디스플레이 로봇까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는 섹터는 이게 다다.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 여기서 수소 연료전지도 지금 블룸에너지 보세요. 거의 막 불타오르고 있어요. 국내 쪽에서도 두산퓨얼셀 갔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수주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것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열어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두산이네요. 뭐 그런 것들 또 보자.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이후에서 나온 얘기, 최근에 또 이제 무기 공동 구매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2019년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영국, 캐나다랑도 협상을 시작했다. 한쪽들. 근데 이쪽은 EU가 아닙니다. 비EU 쪽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EU는 공동구매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요거 폴란드에서 러시아가 약간 간보듯이 드론을 한번 보냈나 봐요. 그걸 폴란드가 깜짝 놀라서 격추를 했는데, 이것 봐라. 그러면 이제는 전장 격전지가 좀 넓어지는 건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쭉 위쪽으로 에스토니아는 이쪽이 그쪽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또 다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 봐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잠깐 폴란드로 가서 이렇게 들어갔던 거, 이게 좀 이제 쭉 됐던 거, 이것도 폴란드에서 긴장을 타고 있고, 그쪽에서 다음으로 점점점 또 늘어나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공동구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구매에 따라서 공동으로 구매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전차가 이제 수주가 들어온다. 이거는 공동구매다 보니까 그들이 다 이만큼 맞춰놓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수주가 클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보셔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공동구매니까 야 많이 주문할 테니까 좀 싸게 해줘 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쪽으로 보고, 이쪽들도 방산 쪽들도 챙겨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섹터 쪽들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조선기자재 안팎, 와, 참,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드렸어요. 좀 쉬긴 쉬겠구나. 하지만 제가 조선기자재, 예, 이번에 어제 말고 그저께죠. 어제 이런 거 쭉 갔다가 저희 좋아하는 종목 한번 볼까요? 저희는 끝까지 가자. 세진중공업. 예, 벌써부터 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단가는 근데 요게 어제 요거 나오면서 좀 시간이 좀 걸려도 저는 이게 고가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고가 아니고 다시 경신합니다. 라는 얘기 드렸는데 하루 만에 경신해버려요. 무슨 뭐 이렇게 마음들이 급해요 다들. 예, 그래서 와 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이클이 돌아오는 거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 이거 딱 맞고 돌아가는 거 이거는 완전히 급등 차트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추격 매수해야겠느냐? 못 하실 거예요 이런 건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 적어도 그래도 나 저쪽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종목은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분봉 보셔야 되는데 이런 자리 쪽에서 막 폭발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 분봉도 이런 자리 들어가겠죠. 뭐 22,500 뭐 지나고는 한 얘기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자리들 적어도 횡보하는 자리 쪽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하게 되면 예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예 그런 거 본다라고 하게 되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횡보하고 안 빠지고 있다. 그런 데서 저점이 살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쪽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뭐 참고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요? 예. 다들 이제 조만간 투자 경고 투자 그거 있죠? 하루 쉬고 그래서 투자 거래 정지 막 이런 거 막 들어올 겁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레 조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끝나고 또 다음을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쪽들 보여지고 있고 요건 조심하십시오. 철강사 가지고 저것도 후판 납품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면서 또 종목들 막 움직이고 보면 진짜 답답해요. 예. 뭐 보니까 동국제강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제철 얘기를 하면서 저거 이제 후판 쪽들을 모멘텀 들어오다 보니까 저거 이제 관련 주고 보셔야 된다.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국제강 후판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전체 매출의 20%, 25%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전체 반도체 수혜를 본다고요? 반도체 조선 쪽의 수혜를 본다고요? 예, 나머지 다 봉현강이 나머지 80%를 차지합니다. 봉현강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구조용 건설용으로 들어갑니다. 건설용이 안 좋아요. 건설 쪽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얼마나 크면 얼마나 커서 이걸 다 나머지 80%를 커버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중성철강사 방이 들어온다? 그러지 마세요. 좀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래서 그거는 좀 오버했다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서 하게 되면 그나마 현대제철은 외국인들이 또 현대제철 볼까요? 이건 아주 아름다워요. 그 그림들이 이전에 제가 이쪽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눈에 들어오네 라는 쪽들이 요거였긴 했거든요. 현대제철 볼까요? 예, 요때 가다가 눌리면서 요런 차트 요런 거 눈여겨보세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안 빠지고 막 버티는데 여기 누가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매수 주체가 누구냐라고 보게 되면은 그때 잘 볼까요?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쉬고 샜어요. 이때가 언제였냐 보면은 볼까요? 7월 25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런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반도체는 그냥 그렇고 하다못해 DB하이텍까지 제일 강하게 들어가는 아주 이런 현상 대단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혹시나 수급 관련된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되 일단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물론 달소하고 다음 레벨로 가는 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조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의심병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번 또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걸 염두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감안하고 보아야 되지 않을까 양쪽이고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또 9월 말 끝나고 10월 초에 나오는 연휴가 쫙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볼까요? 물가 지표 나오고 또 FOMC 들어가고 월말에 또 나온 이제 고용지표랑 관련된 또 경제지표들 쭉 다시 연결되고 연휴로 가는 이런 쪽에서 좀 더 현금 없이는 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변동성이 좀 커지더라도 시장 슬기롭게 화이팅 해주시면서 저희 가치투자 구독자분 시청자분 화이팅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서 내일 또 금요일 또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